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한 LH를 제외하고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옮겨지면서 함께 조성된 천년숲이 산림청이 뽑은 대한민국 최우수 도시숲에 선정됐습니다. 경북도는 주민들을 위한 도시숲 조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5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산불 예방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내년 정기 인사부터 교육환경평가, 학생 배치 등의 업무에 대해 전문관을 선발해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계획이 의결됐는데 이달 말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또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안에 사업 대행자가 될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계획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대구 경북 신공항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공항과 후적지 개발에 대한 사업성 분석 결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국내 한 대형 회계법인에서 분석한 결과라며 종전 부지뿐 아니라 K2 주변 지역 42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고 시민 펀드를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한 결과 사업성이 대폭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큰 과제는 사업 대행자가 될 특수목적법인 SPC의 구성입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 여건이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업성 분석 결과가 사업성 충분으로 도출됨에 따라 SPC로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공공기관들과 민간기업들에게 자신 있게 SPC 참여를 권한다. 대구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고 다음 달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안에 사업 대행자를 선정해 신공항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LH를 배제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LH 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 산하기관인 LH가 신공항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대구시를 이용해 경영 개선을 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물터미널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국토부, 경상북도와 의성군 등 4개 기관과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비상계획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3년 7차 임시회에 제출한 산불 예방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만규 의장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건수가 575건에 산림 피해도 9,400여 헥타르로 집계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하고 있는 만큼 진화해기 등 산불 대응 인프라 구축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구는 지난 7월 군위군 편입으로 인해 관리해야 할 산림 면적이 크게 늘었지만 기반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며 지방 재정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인력과 예산 지원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숲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줄 뿐 아니라 여름철 폭염을 완화하고 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많은 가치가 있는데요. 지난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옮겨지면서 함께 조성된 천년숲이 최근 산림청이 뽑은 대한민국 최우수 도시숲에 선정됐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사람들이 산책을 즐깁니다. 황토길을 맨발로 걷기도 하고 산림욕도 즐기면서 자연을 만끽합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이지만 숲 바로 옆은 도시입니다. 주거와 상업 공간이 밀집된 생활 거점 바로 옆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여기 가까이 이사 와서 살면서 왔더니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소나무 숲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한 몇 바퀴 돌고 가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뭐 피톤치드도 많이 좀 마시는 것 같고.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조성된 천년숲. 축구장 약 13개 규모인 9.16헥타르의 면적으로 안동과 예천에 걸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곁의 도시숲입니다. 경북도는 기존에 있던 소나무숲 2.7헥타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변에 7만 5천여 그루의 크고 작은 나무를 심어 생태 복원형으로 천년숲을 조성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해도 연간 65톤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유아들을 위한 숲 체험원이 운영되고 지역의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등 천년숲은 도심의 녹색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치를 인정받아 천년숲은 지난 12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녹색도시 우수 사례 공모전 결과 대한민국 최우수 도시숲에 선정됐습니다. 천년숲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경북도청 신도시의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분들에게 휴양과 치유는 물론 문화와 산림교육 등의 복합적 기능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시숲의 가치가 높습니다. 경북도는 천년숲의 가치를 인정받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부터 일반직 공무원 전문직위제를 시행합니다. 전문직위제는 동일한 직이나 전문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 경력과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해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업무는 교육환경평가와 학생 배치, 재산, 행정연수 기획 업무로 교육청은 내부 공모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직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직위에 선발되는 전문가는 3년 이내 전보가 제한되며 전문직위 수당, 교육훈련 참여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송군 항토문화유산 1호인 고 고만경 선생의 5주기를 기념하는 청송백자 전시회가 주황산 관광단지 도예촌 내 특별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선생의 생전작품 50여 점과 지난 10년간 청송백자를 이수한 국내외 도예작가 작품 20여 점이 선보입니다. 청송백자 마지막 사기대장으로 종사한 고 고만경 선생은 지난 2009년 50년간 단절되었던 청송백자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선 후기 4대 지방요인 청송백자는 흙이 아닌 도석이라는 돌가루를 활용해 백자를 빚어내는 독특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3연패를 한 펜싱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전시청 소속 오상욱 선수는 김준호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오상욱 선수를 이을 청소년 선수들도 영향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남자 일반부 사브르 단체 결승전. 한국 펜싱 스타인 오상욱과 김준호 선수가 대전과 경기 대표로 만났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지만 홍동열 선수 무릎 부상으로 열세에 놓였던 대전팀. 하지만 마지막 투자로 나선 오상욱 선수는 거침없는 공격으로 상대팀을 몰아세우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기고 지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다친 팀원한테 1등 꼭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켜서 너무 다행이고. 이번 우승으로 전국체전 2관왕에 올라선 오상욱 선수는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빨리빨리 올라와서 저랑 같이 선촌에서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18세 이하 사브르 남자 단체 결승에선 서울과 경기가 박빙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승까지 1점을 남겨둔 상황. 서울 이유석 선수가 상대팀의 공격을 막고 왼쪽 허리를 찌르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성적 낼 줄 몰랐는데 여기 형들이나 후배 선배들이 다 열심히 응원해줘서 이런 성적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상욱 선수와 같은 펜싱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유소년 선수들. 전국체전을 무대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통상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날 대회 신기록까지 갱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또다시 날았습니다. 이날 우상혁은 2m 15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시기에 2m 15를 넘고 이후 2m 21 역시 1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2위 선수가 같은 높이를 넘지 못하면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의 싸움. 우상혁은 2m 27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m 32로 올린 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종종 기록인 2m 36을 경신하는 것. 2m 37에 도전한 우상혁은 1, 2차 모두 실패한 뒤 도전을 멈췄습니다. 최종 우승 기록은 2m 32, 대회 신기록입니다. 작년에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제대로 높이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232라는 기록을 뛰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오셔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으로 마무리한 우상혁.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 올림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경북장애인체육회가 18일 문경세제에서 제9회 경북장애인 행복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적장애, 시각, 교통장애인 등 48개 단체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문경세제 야외 공연장을 출발해 1관문에서 2관문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걷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장애인 행복걷기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문경세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4회 청송야송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다음 달 14일까지 군립청송야송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한국화와 서양화, 서예 등 3개 부문에 247점의 작품이 접수돼 총 195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은 경북 영주의 송은경 작가가 출품한 한국화 한로가 차지했습니다. 야송미술대전은 청송 출신의 한국화가 고 이원좌 화백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신진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전국 미술작품 공모전입니다. 안동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 민원실 평가에서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평가는 공간, 서비스, 체험, 만족도 4개 분야 24개 평가 항목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쳤으며 인증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유효합니다. 지난 2021년 신규 인증을 받은 안동시는 이번 재인증 과정에서 효율적인 공간 배치, 민원 처리 담당자 인센티브 확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등 안전한 민원 환경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전통시장 상당수가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에서 소방 분야 개선이 필요한 C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곳은 대구가 전체 39곳 중 20곳, 경북이 41곳 중 2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 분야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36곳, 전기 분야도 각각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